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이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전쟁 이슈, 또 물가지수 발표 등등 여러 가지 이슈에 주목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금요일장은 혼조로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면 이제 11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FOMC라던가 이레이스, 애플 실적 발표 등등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시작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작하고 있는데 11월도 이번 주에 문을 열죠. 어떤 이슈들 있고 또 지난 금요일 우리 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시장 금요일 그래도 반가운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10달이 무색하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초대로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코스피는 0.16%, 코스닥은 0.62%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 한 주 동안의 수급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조 6천억가량을 매도세를 보여줬던 외국인이었고, 그래도 개인들이 이만큼 지지를 해줬구나라는 부분을 수급적인 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조 2천억 원가량 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줬고요. 자, 코스닥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만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4,556억 원가량을 순매도를 해낸 개인 투자자의 모습까지도 함께 확인이 됐는데, 지난 금요일 상승과 하락 종목은 얼추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주 동안의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금요일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것은 수급일 텐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이 5거래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외인들의 수급은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와 엔터주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증권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2,300포인트까지 내려앉게 된 것은 PBR이 0.87배가량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PBR이 0.83에서 0.86일 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증권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추려봤는데, 자, 강세업종과 내년 실적 그리고 종목별 상향 하향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시즌에 접어들면서 증권가에서도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내년에 대한 대비까지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먼저 금요일 시장의 강세업종 함께 보시죠. 현대차와 기아가 최대 분기 실적을 또 한 번 내놨습니다. 물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부품주까지도 함께 시세가 나와줬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플라스틱이 상한가 안착했고요. CTR 모빌리티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 만들어줬습니다. 자, AI 뇌졸중 진단 보조 기술에 건보 적용하겠다라는 발표가 또 나오면서 AI 의료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SDI가 6.86%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워낙에 하락폭이 좀 컸던 탓에 모두 만회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내년 실적과 실적의 하향 그리고 상향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일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자료인데요. 한 달치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상향 업종으로 제시를 한 업종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생명보험, 증권 쪽을 꼽았고요. 반대로 하향 업종 사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좀 추려본 건데 유틸리티, 음식료, 기계, 화학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실적의 상향 하향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처럼 상향 업종과 상향 종목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반대로 삼성중공업처럼 하향 업종에 들어가고 있는 조선 쪽에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종목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크게 업종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목별로도 앞으로의 실적, 앞으로의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가게 될지 그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이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월요병을 앓고 계신 분들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물론 기분 좋게 출발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주말 동안 푹 쉬다 보니까 몸이 찌뿌드등하고 또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증시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자, 주의 첫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번 등락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부터 첫 거래일을 기준으로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 뒤에 일정을 한번 봤더니 지금 코스피는 6주 연속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8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또 영풍재재 하한가 이슈들 지금 미수가 이렇게 또 쌓여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 증시 조금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목별로 잘 선별을 해서 골라본다면 이번 한 주 그리고 11월을 시작하는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도 산적을 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영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정말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전개를 하면서 전쟁이 빠르게 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원화의 메리트가 좀 약해지고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 삼아보면서 움직여줘야 되겠는데 미국은 하원 의장이 선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크게 국가 부채에 대한 이슈들 산적해 있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국 국채금리 또 한 번 끌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체크 계속해서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도 이번 주 FOMC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2일 오전 3시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증시가 한숨 고르면서 갈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의 완화 가능성이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상 거의 확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의 원자재라던가 중국에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던 부분들에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장기금리는 5%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신용잔고, 대차잔고도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는 추세다라는 부분도 완전히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증시의 여러 가지 얼어붙은 상황들을 좀 녹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로 또 뜨거웠던 지난 한 주였는데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 내놓는지 10월 31일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는 HBM이 이끌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크론도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면서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3E 전쟁이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E에 샤인볼트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처리 속도도 초당 최대 처리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보통 반도체를 파운드를 맡기게 되면 패키징을 통해서 TSMC 같은 회사에 맡기게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턴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주겠다라는 매력적인 제안도 함께 내놓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세계 최초로 HBM을 선보인 회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열 방출에 대한 이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제시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자신감은 우리가 속도 면에서도 그리고 발열 면에서도 편의성에서도 자신이 있는데 이 편의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전작인 HBM3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설계했던 기업들도 HBM3E가 모두 호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물론 참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면이나 실제로 양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현재 HBM3E의 뜨거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과연 어느 회사가 파이를 더 크게 가져갈지 이 부분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역대 공매도를 금지했던 기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008년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그리스가 파산하고 파산이 줄줄이 이어졌던 유럽의 재정위기가 닥쳤던 2011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로 또 한 번 공매도 금지가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의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2008년 금지 기간 동안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는 3.4% 하락을 했고요. 2011년은 유럽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좀 덮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2.1%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를 고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자, 과연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이전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시장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또 우리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공매도를 피해서 코스닥을 떠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덩치가 큰 종목들 위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포스코 DX, LNF, HLB 같은 기업에 더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코스닥을 떠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에 이렇게 어떻게 칼을 빼들게 될지 금융당국의 입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산업 뉴스 함께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주까지 16만 주를 장내 매도를 합니다. 이 이슈가 최근에 2차 전지 하락을 감당을 했던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노조는 쟁의응인을 가결을 하면서 조정이 안 되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는 굉장히 뜨거운 올해 IPO 대여였죠. 그런데 상장 2주 만에 임직원들이 줄퇴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10월 한 달 동안 임직원이 10%가 퇴사를 한 건데 아무래도 퇴사를 하게 되면 보호예수 적용되던 주식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매물로서 차익 실현을 위해서 퇴사가 러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만 유일하게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고 대형주 위주의 다우존스 지수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전쟁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실 것이고 지표가 여전히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PCE가 0.7%로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만 전월 대비 0.3% 높게 나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자, 여전히 견조한 소비 그리고 반면에 소비자 심리는 계속해서 식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미국의 경제가 지표는 뜨겁게 나오는데 건전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유가는 재차 상승이 나왔고요. WTI 원유 선물 85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빅테크 실적이 줄줄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또 지난 금요일에 실적을 내놨는데 3분기 순이익 매출은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6.8%, 7%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어내 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1위를 다시금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홀로 이뤄냈던 만큼 2.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불안합니다. 사실 JP모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 업종 전반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해진 건데 그 이유가
보니까 월가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JP모건의 주식을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3.6% 하락을 했는데 이전에도 JP모건 체이스의 주식을 경제가 어렵던 때에도 가지고 있던 다이먼 회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놨을까 하는 그 배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지난 한 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FOMC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개가 좀 짙게 들이우겠다라는 우려감도 사실 상존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그래도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한 주 전반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았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표 안에 넣지는 못했는데 익스트림 피어 구간으로 다시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빅스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리적인 저항선인 20포인트 위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주간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일본 기준금리 결정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국채의 큰 손이기 때문에 BOJ 결정에 따라서 미국 국채의 흐름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요일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실적을 보게 되면 AMD가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요. 화요일 장후에 실적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고용지표가 많이 나오는데 9월 졸트 보고서가 11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 주 동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우리 증시 과연 이번 주에는 이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반등을 꾀해볼 수 있을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목요일과 금요일 보시면 특히 목요일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목요일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일 겁니다. FOMC 기자회견에 이어서 국채 발행 계획도 이날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과연 어떤 발표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금요일에는 고용지표 나온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증시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아 나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밸류가 괜찮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오늘 아마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가까스로 지켜낸 와중에 낙폭이 과대한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11월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간 추천주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삼성 SDS, AI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두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효성중공업, 코스맥스, 그리고 하이트진로까지 추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안타증권에서는 8개 분기 만에 소폭의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쪽 대한유화, 그리고 지금 증설 확대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CNT 시장 내에서 지배력을 다져가고 있는 이 나노신소재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겠죠. 대표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쪽이 또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OLED 쪽이 될 텐데요. 연중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인 LG 디스플레이는 30% 가까이 밀려 있고요. 지금 덕산 네오룩스 하나만 15% 정도 밀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대체적으로 40%대 정도 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기 재료 기업인 경우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진했던 탓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쪽은 15% 정도 밀렸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쪽도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40%가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지난주 장에서는 일부가 반등하는 모습들도 나왔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자, 대표적인 게 LG 디스플레이가 될 텐데 먼저 연초에 12,500원 정도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월쯤에 이제 17,000원대까지 쑥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30%가량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25일쯤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중에 7%가량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좀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다시 12,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거를 보면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밀렸고요. 영업 손실, 그러니까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6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갔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적자 폭을 25%가량 줄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거의 9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였는데 이걸 이제 6천억 원대까지 줄였다라는 게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실적이 바닥을 찍고 그래도 이 다음에는 이제 넥스트 타임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전장용 그리고 OLED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차량용 패널 같은 경우 수주 잔고 20조 원을 달성했고 매출이 향후에 5년 동안 10% 중반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IT 쪽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측에서도 패널의 재고 조정이 완화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중대형 제품이나 모바일 신제품 패널의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확실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흑자 전환이 그렇다면 정말 가능한 이유들을 좀 꼽아볼 텐데요. 먼저 지금 그래프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에 탑재되는 OLED 모바일 패널의 출하가 정상화되고요. 이외에도 TV 같은 여러 가지 세트 기기 수요가 좀 회복이 된다라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 OLED 부문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대형 제품 중심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 TV 시장의 입지를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원가 절감 효과까지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생산 능력을 많이 늘려서 모바일 제품 출하 확대 같은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고객사들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TV용 LCD 패널의 공급을 늘려달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측에서는 기존의 사업 구조의 방향성 안에서 LCD의 사업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확실히 이제 적자 터널의 끝에 왔다. 그래서 흑자 전환의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지금 4분기 중소형 OLED의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4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적자 폭이 감소됐고 LCD TV의 패널 부문의 고정비가 좀 부담이 작아졌고 그리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패널 부문의 전방 수요가 개선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 OLED TV 패널의 이제 부문에서도 고객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트레이딩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2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유지를 했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10,000원 후반대부터 10,000원 초반대까지 잡았고 일부는 또 하향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좀 부진하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볼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OLED TV 판매 부진이 아무래도 길어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돼야지 이게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내려잡았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죠. 골드만삭스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OLED의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년 상반기의 실적 가시성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매도 의견을 냈고요. 노무라증권에서는 현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뀔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며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의 의견을 좀 체크해 봤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OLED 시장의 업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KB증권에서는 내년부터 OLED의 생태계가 급속하게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TV 중심의 OLED 시장에서 내년에는 모니터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그리고 PC 쪽으로 IT 전 분야로 이게 이제 OLED가 탑재될 것이고 빠르게 그 부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IT용 OLED의 출하량은 연평균
연평균 4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7년에는 거의 3,13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 태블릿이 154%가량의 출하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를 모니터, TV, 노트북이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내년에 아이패드 1,000만 대 정도 OLED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600만 대, 삼성 디스플레이가 400만 대 정도를 나눠서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OLED의 생태계가 확장된다면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이 OLED 패널 자체가 3배에서 4배 정도 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 OLED나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워낙에 지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25일쯤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한번 이쪽을 전략을 세워봤었거든요. 그때 유창희 대표님께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을 주목해보자라고 하면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덕산 네오룩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의견의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렵게 한 발 한 발 떼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시를 해볼 만한 섹터들은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점검해 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번 주 시장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지 그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 전략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뭐 계속 외국계 기관들이 조금 불법 공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적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면적으로 조금 개편을 하겠다, 뭐,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몇 달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공매도를 뭐 전면 금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거의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규제를 강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금융 시스템상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된다면 뭐 선물 매매 등 모든 이런 ETF 상품이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하지만 또 그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활용이 되면서 또 금융시장은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조금은 뭐 시장에서는 뭐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냥 얘기만 나온 것이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어떤 뭐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 양이 좀 많은 기업들, 이거 뭐 한국 증권거래소에 들어가시면 공매도 많은 그 순위가 높은 금액 그 순위를 찾아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이 엄밀히 따지면 2차 전지, 또 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과연 공매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150만 원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직전 고점 올라갈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들 기업은 조금 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좀 관계가 없는데 공매도 조금 많이
집중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은 한 번 정도는 뭐 관심 있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납폭과대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요. 그래서 그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뭐 두산 테스나, 특히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공매도가 좀 많은 것들이 좀 중소형 주들 중에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 이슈가 물론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번 기회로 뭔가 제도의 개선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뭐 공매도가 금지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금 주목할 만한 시점으로 삼아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특히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이번 주 흐름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이번 주 시장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가면 좋을까요? 미국 시장 금요일에 좀 분위기가 별로였잖아요. 근데 금요일에 분위기가 별로긴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제이먼 다이먼이 JP모건의 주식을 좀 매도하겠다라는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사태가 조금 확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말이다 보니까 상승을 좀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요일에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제 프리마켓, 나스닥 선물은 좀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국내든 해외든 기업의 실적,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나라도 약간 하이닉스가 약간 미스가 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연 실적 대비해서 좀 고평가가 아니냐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또 뭐 이스라엘 관련해서 지정학 리스크, 또 국채금리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주려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뭐 현선물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좀 반등하는데 걸림돌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번 주에 FOMC가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몰려 있어요. 뭐 고용 지표든 뭐든. 그래서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은 주요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실적의 한 주였다라면 이번 주는 경제 지표, 뭐 FOMC든 뭐 BOJ든 혹은 또 고용 지표든 경제 지표의 한 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 지표 쪽에서 본다라면 시장은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냐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시장 하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을 보신다라면 우리나라 제 차트 하나 보여드린다라면 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의 대형주들 보면은 이미 연초 저점을 이탈해 있는 정도의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을 보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AI, 로봇주들이 여전히 좀 높은 가격대에 있다. 그러면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게 작년 말, 올 초보다 낮게 있지만 주가 지수는 그 위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특정 섹터에 쏠림 현상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 인식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본다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부분들은 있어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 종목군들이 좀 과하게 올라간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등을 노리실 때 뭐 이들 종목이 처음엔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인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 혹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11월 초에 좀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반등은 누리되 무리하게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좀 주식 비중 줄이치는 전략을 잡고, 반대로 주식 좀 현금 비중이 높아서 주식을 사신다라면 기존의 성장주들 말고요. 약간 실적은 수반되고 있는데 주가가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자체는, 지수 자체는 연초로 돌아올 만큼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고성장 평가를 받는 종목들은 분명히 많이 뛰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 보면 될지 잠시 후에 창의픽 통해서 저희가 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수정 앵커의 브리핑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낙폭 과대 섹터가 어떤 섹터냐 이 부분에 또 시선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쪽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 또 유창희 대표님께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 네. 저희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줬어요. 자, 그렇다면 OLED 디스플레이 지금 어떤가요? 뭐 여전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엔 이제 OLED든 디스플레이든 전방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이번 신제품 출시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생산을 하는데 조금 지연된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애플이 목요일인가요? 그때 실적 발표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지금 상당히 좀 줄어드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앞으로 애플의 어떤 매출 증가가 상당히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도 썩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데 4분기도 신제품 효과가 좀 적게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관련된 부품 쪽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연초만 하더라도 일단은 뭐 애플이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OLED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OLED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좀 전망이 됐었고요. 또 뭐 차량용 전장 시장이라든지 또 IT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IT 업황은 개선되는 게 전혀 없죠. 오히려 중국의 경기 둔화, 전 세계에서 미국만 빼고 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IT 제품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업황은 좋지 못하고요. 전장 시장은 계속해서 O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차량 판매라는 게 또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또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예전만큼의 또 어떤 신차 효과를 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일하게 업황이 좋게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큼 좋아지는 쪽은 전장 사업 부분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디스플레이 쪽 시장은 조금은 당분간 답답한 흐름, 뭐 답답한 흐름이라는 게 꼭 디스플레이만 나오는 건 아니죠. 전체 시장이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을 하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4분기 실적 우려감들은 여전히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O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앞으로 장밋빛 전망은 있지만 어쨌든 현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덕산 네오룩스가 그나마 조금 주가가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방하고 있다는 게 덜 빠지고 버텨주고 있다는 것이지 이 기업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면 덕산 네오룩스가 여전히 저는 뭐 탑픽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그 시황과는 아직은 뭐 디스플레이 쪽, 또 IT 부품주 쪽은 좀 보수적이다. 뭐 지난주 삼성전기 예상보다 조금 안 좋은 실적 나오면서 한 10% 가까운 급락세가 나왔고, 뭐 LG 디스플레이든 뭐 LG 이노텍이든 뭐 이런 기업들이 일단 주가가 실적이 정체 형상을 띠면서 주가가 못 간다라면 그 하위 단에 있는 소재, 부품주들도 못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애플의 신제품 또 맥 신제품이 또 이번 주에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또 특히나 애플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창의픽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요즘에 뭘 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저런 뭐 어디를 봐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에 시진핑 그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10년 만에 첫 중앙은행을 방문했습니다.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갔다는 것 자체는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특히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에 나온 뉴스를 보신다라면 4분기 국가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에서 3.8%로 0.8%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약 1조 위안인데 1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 한 1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0.8%가 뭐 맞냐 적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연말 아닙니까? 벌써 10월이기 때문에 올해 한 분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10월도 끝났죠. 이제 11월이죠.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재정 적자 규모를 0.8% 올린다는 건 엄청나게 올리는 것이고, 이것이 남은 2달 올해,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이 자금이 집중적으로 집행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꽤 중국이 그동안 리오프닝이다 뭐다 연초부터 엄청나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실제 효과를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개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전보다는 상당히 파괴력이 좀 있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공격적으로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부양을 한다라면 뭐 중국 소비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르긴 했습니다만은 뭐 광군전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관련된 기업이 좀 반응을 하기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하고, 또 이제 11월 달에 확정이 됐죠. 뭐 할지 안 할지 몰랐는데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 그 17년인가요?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미국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미국이 또 중국 뭐 엔비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뭐 그래픽 뭐 공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로 만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 또 낙폭과대 종목인데 뭔가 기댈 수 있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을 줄 때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광군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라면 뭐 화장품주들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약간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급락이 나왔던 FNF도 좀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 관광객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비자 없이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여전히 뭐 저는 롯데 관광개발 나쁘지 않지만 또 뭐 카지노 이런 이슈들 본다라면 파라다이스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그리고 FNF 같은 음식료 쪽,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까지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완화가 어떤 훈풍을 또 몰고 오게 될지 한번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